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분당재생병원 비뇨기과 전문의 이재원입니다. 금일 말씀드릴 내용은 요로결석의 치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요로결석은 심장, 요관, 방광, 요도 등 여러 개에 발생한 돌을 말합니다. 돌을 만드는 성분이 과다하게 우리 몸에 섭취되거나 아니면 우리 몸이 분해되어서 소변 중에 과다하게 섞여 있을 경우나 아니면 돌을 억제하는 물질이 부족할 경우에 우리 몸, 특히 신장부에서 돌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외래를 방문하는 많은 환자분들이 담석과 좀 헷갈려 하시는데요. 담석은 요로결석과는 완전히 별개로 담낭, 간, 담관 등 콩팥 밑에 담낭 부위에서 소화액 배출을 방해하는 결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소화기내과 선생님이 치료를 하게 되시고요.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요로계라 함은 이 왼쪽 신장 부분에서 소변이 만들어져서 요관을 통해서 소변이 내려오고 방광부에 소변이 저장되어 있다가 요도를 통해 배출되게 됩니다. 대부분의 요로결석은 신장에서 만들어져서 대부분은 처음 발생 과정에는 아무 증상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석의 위치에 따라 신장에 발생한 신장결석, 그 다음에 요관부에 발생한 요관결석, 그 다음에 방광에서 자라난 방광결석, 그 다음에 소변의 배출부, 요도를 막는 요도결석으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요로결석이 소변의 흐름을 막아서 증상을 만들어내는 것을 요로결석병, 요로결석증이라고 합니다. 급성복통, 배아픔으로 응급실이나 외래에 내원한 환자 중에 가장 흔한 증상병입니다. 요로결석의 발생률은 우리나라에서 4 내지 8%고 유병률은 2% 정도입니다. 20대 이후부터 70대까지 전 연령대에 호발하고 땀의 배출이 많고 운동량이 많은 남자들이 요로결석 발생률이 여자에 비해서 2배 높습니다. 요로결석증은 생활습관, 식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질환으로 현재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요로결석의 환자 수가 현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원과 같은 종합병원 외래 환자의 다빈도 질환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질환이 전립선의 증식, 전립선 비대증이고 두 번째 질환이 하부요로결석입니다. 그러나 이번 환자의 경우를 살펴보면 하부요로결석이 단연 가장 많습니다. 요로결석의 일반적인 증상은 갑작스런 옆구리 통증과 복부 통증입니다. 콩팥과 소변길이 양쪽,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결석이 발생한 부분에 우측이나 좌측 옆구리 통증과 복부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이 소변의 통증은 돌이 소변의 흐름을 정해하면은 요관이 과도하게 수축을 하면서 소변을 배출시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관의 과도한 수축에 따라서 박동성으로 환자분들이 통증을 느끼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같은 신경 지배를 받는 위장관도 같이 과도한 운동을 하게 돼서 소화를 잘 못 시키고 구역주의나 구토를 호소하게 되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같은 감각신경의 지배를 받는 외음부나 고환의 통증을 호소하고 방광결석을 제외한 대부분의 결석들은 표면이 자갈돌처럼 매끈매끈한 것이 아니라 별사탕처럼 까끌까끌합니다. 내려오는 와중에 소변기를 긁어대기 때문에 유관적 혈뇨가 과반수에서 보이게 됩니다. 일반적인 중부나 상부 요관결석을 제외한 다른 결석은 각각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방광 부근까지 내려간 하부 요로결석의 경우에는 돌 자체가 방광 부분을 자극해서 빈뇨나 잔뇨감, 소변이 자주 마려운 증상을 호소하게 됩니다. 신장결석은 일단 이 부분은 결석이 만들어지는 과정이고 웬만큼 커지기 전까지는 혈뇨 외에는 증상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건강검진상에서 미세 혈뇨를 통해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요. 초음파 검사나 방광결석은 혈뇨, 빈뇨, 잔뇨감 등의 하부요로 증상을 나타내게 되고 요도결석은 소변 배출 자체를 우리가 오줌을 싸는 과정 자체를 막기 때문에 배뇨통, 소변을 볼 때 아프다거나 아니면 아예 소변을 볼 수 없는 급성 요폐가 발생하게 됩니다.
요로 결석의 진단은 소변 검사를 통해서 혈뇨와 염증 동반 여부를 확인하고 CT 검사를 통해서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간단한 CT 검사입니다. 방사선 투과량도 적고 조영제도 사용하지 않아서 뭐 시간 소요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요. 이를 통해서 결석의 크기와 위치를 확인하는 확진 검사입니다. 또 더불어 CT 검사와 더불어 엑스레이를 촬영하게 되는데 이는 방사선을 투과하나 엑스레이에 보이냐 보이지 않냐를 확인하여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복부 초음파와 경정맥 요로 조영술도 과거에는 많이 사용했지만 최근에는 그 결석 진단을 위해서는 많이 이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요로 결석은 환자마다 통증의 정도가 다양하고 결석의 크기와 위치가 다양하기 때문에 치료 방법도 그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급성 요폐나 감염의 동반 여부 또는 환자가 가진 그 콩팥이나 요관의 해부학적 이상 유무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다 달라지게 됩니다. 그럼 요로 결석의 치료를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면 요로 결석의 치료에는 기대요법, 체외 충격파 쇠석술, 요관경화 결석 제거술, 피부경유 신장 결석 제거술, 복강경화 요로 결석 제거술과 같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먼저 기대요법은 아까 전에 과도한 요관의 수축을 억제하는 항진경제나 통증을 억제하기 위한 진통제 등의 약물을 주면서 환자한테 충분한 수분 섭취를 권장하고 운동을 권장하는 이런 그 자연 배출을 기대하는 기대요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결석은 4mm 미만일 경우에는 2주 안에 자연 배출률이 90%에 달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 기대요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환자분한테 증상을 만들어내는 요로 결석은 2mm 좁쌀 크기부터 증상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2, 3, 4mm에 있는 결석분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5mm 언저리, 그 4, 내 6mm에는 2주 안에 자연 배출 가능성이 50%, 그 다음에 7mm 이상일 경우에는 5% 미만으로 굉장히 결석 크기에 따라서 자연 배출 가능성이 뚝뚝 떨어지게 됩니다. 이 기대요법을 이제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수분 섭취를 하루에 2리터 이상 권장드리고, 그 다음에 그 달리기, 뭐 힘드시면 뭐 조깅이나 많이 걷기, 계단 오르내리기 이렇게 운동들을 많이 권유드리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제가 외래에서 환자분들한테 설명할 때 그 요구르트를 이렇게 딱 먹는 이렇게 얇은 하얀색 빨대가 있을 겁니다. 많이 보셨을 건데 거기 이 위에다가 이렇게 좁쌀을 하나를 딱 넣고 이 좁쌀을 이 맨 밑에 구멍까지 떨어뜨리려면 어떻게 떨어뜨리는 방법이 있냐면 첫 번째가 위에다 물을 계속 쏘면 됩니다. 그래서 수분 섭취량이 늘어서 소변량이 많으면 돌을 자꾸 밀어내립니다, 밑으로. 그리고 이 좁쌀이 위에 있는 이 빨대를 이 바닥에다 퉁퉁퉁퉁 두들기면 이 좁쌀이 조금씩 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운동과 수분 섭취 권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약물 치료를 같이 병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체외 충격파 세석술과 이 다음에 나올 요관경화 결석 제거술입니다. 두 가지의 경우에 일장일단이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면 체외 충격파 세석술은 입원이 필요 없고 통원 치료가 가능합니다. 대개 1회에서 3회 정도 시행을 하게 되고 돌의 종류와 위치에 따라서는 4회 이상 시술이 필요할 수 있는데 4회 이상 시술이 필요할 때에는 고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첫 회에서 완전 파쇄율이 한 50%, 남은 부분에 또 두 번째 했을 때 한 두 명 중에 한 분, 또 했을 때 2명 중에 한 분 정도가 파쇄가 되게 됩니다. 어떤 돌은 3회 이상이 돼도 파쇄가 안 될 경우에는 다른 치료 방법을 고려하게 되고요. 그 기간은 한 번 시술을 하고 콩팥돌인 경우에는 2주 후에 재시술을 하게 됩니다. 2차 시술을. 요관결석인 경우에는 일주일 후에 재시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입원이나 마취 같은 것이 필요는 없지만 대신 그 치료 기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 요관경화 결석 제거술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는 반대로 이제 2박 3일의 입원 기간과 마취가 필요합니다. 근데 한 번의 완전 결석 제거율이 이제 90% 이상으로 일단 수술을 받으면 내 몸에서 돌이 없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로 이제 하부 요관 결석에 이용했었고 요도, 방광, 요관 결석 모두에 사용할 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앞에 소변이 나오는 요 도구를 통해서 방광을 지나서 요관에 있는 부분까지 내시경을 집어넣고 요 내시경을 통해서 그 기계적 충격 아니면 전기적 충격, 레이저 충격을 주어서 돌을 파쇄한 후에 그 돌의 조각들을 직접 다 꺼내내게 됩니다. 수술 중에. 그 현재는 그 이런 직선형의 경성 요강경 요거는 지금 다 그 금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성 요강경 외에 이 끝이 구부러질 수 있는 영성 요강경, 부드러운 요강경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콩팥 안에 있는 돌도 모두 다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유방과 결석 개거술이 대부분의 결석에 적응을 시킬 수 있습니다. 피부 경유 신장 결석 제거술은 일단 돌의 크기가 2cm 이상의 큰 신장 결석에 적용이 되는 수술 방법입니다. 아니면은 1cm가 넘더라도 체외 충격파 쇠석술을 3회 정도 시행을 했는데 전혀 결석 파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 치료 방법을 변경하여 피부 경유 신장 결석 제거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쪽을 등이라고 하면 등 쪽 피부에서 1cm 정도 크기의 구멍을 뚫어서 콩팥까지 바로 접근로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접근로를 통해서 그 내시경을 삽입하고 내시경을 통해 분쇄하고 조각들을 꺼내게 됩니다. 돌의 크기나 위치에 따라서 1개 또는 2개 정도의 절개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입원 기간은 한 5일에서 일주일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강경화 요로결석 제거술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수술을 복강경으로 다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석도 역시 복강경으로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콩팥에 있는 돌, 요관에 있는 돌, 방광에 있는 돌들 모든 결석들이 다 해당 사항이 있고요. 앞선 수술 방법과 마찬가지로 보통 크기가 2cm 이상인, 2cm 이상인 결석에 적용을 합니다. 완전 제거율은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복부의 이 경우에는 다른 복강경 수술과 마찬가지로 한 3-4개의 절개창이 필요합니다. 입원 및 마취 기간이 필요하고 입원 기간은 한 5일 정도입니다. 다음 용해요법은 소변이 산성이 상태에서 생기는 돌이 주로 요산석에 적용되는 방법입니다. 그 소변을 알칼리화시키는 구연산 제제 그 약을 아침, 점심, 저녁 최소 한 3개월 정도 복용을 한 후에 반응을 확인합니다. 네, 이 용해요법에 의한 반응은 한 30% 미만이라고 보고가 되고요. 3개월 정도의 긴 치료 기간을 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요로결석의 예방과 식이요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충분한 수분 섭취를 권장드리고 저염식이를 권장드립니다. 과다한 육류 섭취나 수산 섭취를 제한하고 구연산은 섭취를 권장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하루 소변량이 2리터 이상 유지되도록 수분을 섭취하시라고 합니다. 이는 하루 물컵으로 한 10잔 이상의 수분 섭취를 권장드리고요. 보통 이거를 양으로 말씀드리면은 1리터 내지 1.2리터 정도의 수분을 물과 음료를 섭취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밥, 국, 과일 외부분을 해서 수분 섭취가 거의 2리터 이상 섭취를 하게 되고 그러면 소변량이 2리터 이상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운동 전후 사우나 그리고 이제 평소에 땀을 많이 흘리는 직종에 계시는 분들은 남들보다 더 수분 섭취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남들과 똑같이 수분 섭취를 하시더라도 땀으로 그만큼 소변이 땀으로 수분이 증발돼 버리면 그만큼 자기 소변량은 적어지고 그러면 그 똑같은 칼슘이나 수산이 소변에 녹아들더라도 그게 농축돼 가지고 결석이 생길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칼슘을 제한하기 위해서 멸치나 우유를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나친 칼슘 섭취 부족이나 제한은 요석 발생을 촉진시키고 나중에 되려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과학 칼슘 노증과 같은 대사이장, 내분비 이상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드리고 특별히 결석이 있으신 분들은 칼슘 보충제는 드시지 말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싱겁게 먹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고염식이는 칼슘 등 모든 결석의 생선을 촉진하게 됩니다. 육류에는 요산과 칼슘, 수산 등 돌을 만들어내는 그 3대 요소가 다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요석을 억제하는 구연산 생성을 맞아서 요석 생성이 촉진되므로 그 과다한 육류 섭취를 조금 제한하시라고 설명드립니다. 지금 여기 굉장히 많은 지금 음식들이 써 있고요. 과다한 수산 섭취 제한을 위해서 만약에 인터넷으로 이거를 검색을 하신다 보면은 그 연습장 크기, A4지 크기로 아마 3장 정도 분량의 먹지 말아야 음식들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것들을 다 안 먹고 산다는 게 거의 뭐 불가능하다고 보이고요. 이 수산 섭취 이거를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드시는 거는 뭐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일이나 야채, 구연산 섭취는 권장드립니다. 이거 구연산은 결석을 이렇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오렌지, 레몬, 귤, 자몽, 토마토 등의 섭취는 뭐 많이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약간 요약을 해보면 요로 결석이라는 것은 크기와 위치, 원인, 동반 질환에 따라서 그 다양한 치료 방법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환자에서도 한 가지 치료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2가지, 3가지의 여러 치료 방법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치료 방법을 의사, 환자, 보호자가 충분히 상의를 하고 치료 방법에 대한 얘기를 들은 다음에 함께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그 4mm 이하의 요로 결석이 굉장히 흔한 부분이고 응급실이나 외래를 내원하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4mm 이하의 요로 결석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무조건 수술이나 충격파를 할 것이 아니라 충분히 그 기대요법을 해보는 것도 권장을 드리고요. 그 식이요법은 현실적으로 어려웠지만 단 한 가지 그 충분한 수분 섭취. 요로 결석을 가지신 분들은 1리터에서 1.2리터가 아니고 1.5리터 이상의 충분한 수분 섭취를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